제3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 25번까지 문제풀이가 됐고요. 우리가 이제 26번부터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26번. 저번 시간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우리 그 33회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죠. 2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공짜로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체로 다 어려웠느냐?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았다. 단지 그냥 그 출제자들이 조금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쓴 모습은 보인다라는 거죠. 자, 26번. 다음 대화 장면 속에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2번에 붙잡힌 임꺽정 일당이 나왔어요. 임꺽정의 난을 얘기하고 있고요. 신하들이 황해도 지역에서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명종 때 일어난 임꺽정의 난이다라는 거죠. 자, 임꺽정의 난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서 많이 출연하진 않는 그 주제인데 이번에 출제를 했다라는 거죠. 임꺽정의 난 같은 경우는 이제 황해도 경기도 일원에서 이제 그 난이 일었었는데 당시의 백성들이 수치 체제의 문란 때문에 살기 힘들었다라는 거죠. 1번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육진 세종 때 최현덕을 보내서 사군을 그리고 김종서를 보내서 육진을 개척을 했다라는 거죠. 외척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명종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윤과 소윤 이것이 을사사화 명종 때 정답. 자, 세 번째 보시면 기유약주의 체결로 일본과의 국교가 재개되었다. 이것이 이제 광해군 때인데요. 우리 시험에서 이제 광해군 때 기유약조 요거 기유약조 얘기를 하면서 언제냐? 언제 누구 왕 때냐? 광해군 때다. 이 내용을 즐겨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니까 이 문구 잘 챙겨두세요. 자, 네 번째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순조 때와 철종 때다라는 거죠. 헌종 때는 풍양조씨잖아요. 다섯 번째 남인이 축출되고 노론과 소론이 전국을 주도했으니 숙종 때 이제 경신왕국 이후 노론과 소론 이 분화가 되었다. 이 내용 그렇죠. 그래서 숙종 때니까 답이 될 수 없겠죠. 26번에 2번이고 우리가 27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자, 조선시대 3사의 역할인데 가는 뭡니까? 사헌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헌부 관리의 비리를 감찰했던 기구. 나번은 사관원이죠. 간쟁을 담당했던 기구입니다. 그래서 왕이 잘못을 했을 때, 왕이 잘못했을 때 비판할 수 있었던 3사 중에 사헌부와 사관원이다라는 거죠. 1번 화폐와 공식의 출납에 회계를 맡은 고려시대 때 3사 아닙니까? 그렇죠? 고려의 3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선의 3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고 두 번째 왕명 출납과 군사 기밀을 담당했다. 어디예요? 승정원. 근데 이제 그 고려시대 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왕명 출납은 승정원에서 그렇죠. 군사 기밀은 군사기밀 호조 호조 병족 이렇게. 자, 3번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관장했던 기구는 춘추관이죠. 춘추관, 역사편찬, 역사보관. 자, 네 번째 재신과 추밀 등으로 구성돼서 법제와 격식을 논의하였다. 고려 때 식목도감. 자, 지금 이런 문제는 너무 쉬웠어요. 죄다 고려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추원의 승선. 다섯 번째, 왕의 임명 과정에서 석용권을 행사하였다라고 돼 있으니 이것이 조선시대 양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가 두 개잖아요. 이 양사, 오품위의 관리, 왕이 임명할 때 양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헌부와 사관원의 동의를 받았다라는 얘기죠. 27번, 5번이 정답. 28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지금까지 어디에게 한성부 관할에 난전을 단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금난정권을 주었는데 이것을 폐지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정조 때 신해 통공 아니에요? 자, 정조 때 그 상공업 진흥 체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 누구에게 주었던 거예요? 시전상인에게 주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는 시전상인. 그러면 28번은 뭐 물어보는 거다? 시전상인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죠. 1번.
청과의 후시무역을 주도했다. 이거 사무역이잖아요. 그래서 청나라하고 관계된 상인 의주의 만상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만상. 평양의 유상도 대청무역이니까 뭐 가능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했으니 개성상인, 송상 아닙니까? 그 인삼을 재배해서 중개무역을 전개하였다라는 거죠. 세 번째, 주로 외관을 중심으로 무역 활동을 했던 동래상인, 줄여서 이제 내상이라고 하고, 유황, 그리고 구리 이런 것들 우리가 수입했다라는 거죠. 네 번째, 포구에서 중개, 금융, 숙박업에 주력했던 뭐 객주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여각이라든가, 이런 상인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상권 수호를 위해서 황국중앙총성회를 조직했는데 이것은 이제 19세기 말에, 그렇죠, 서울에다가 조직한 시전상인의 단체죠.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를 했지요. 자, 29번 문제 들어갈게요. 29번. 밑줄근 이 법전을 편찬한 왕의 업적을 찾아라. 이 법전은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여러 속대전 나왔으니까 이제 영조 이후인가 봐요. 그죠? 여러 법령을 통합해서 편찬한 것으로 규장과 검서관인 박제가 유득공이 나왔으니까 누구 때요? 정조 때입니다. 그렇죠? 유득공 박제가 서희수 이덕무 이들을 서울 출신 규장과 검서관이 등장을 했으니까 정조 때. 그렇다면 정조 때 그 관련된 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 법은 뭡니까? 대전 통편이죠. 고종 때 대전 회통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1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정조 때 친위부대 장용영이지요. 정답. 자, 두 번째. 청과의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 세우죠. 그래서 청나라의 목국동과 조선의 박건이 대표로 가서 설정을 했다라는 것. 세 번째, 동국 문헌비고를 편찬해서 역대 문물을 정리했으니 이 동국 문헌비고는 영조 때 홍봉환에 의해서 편찬이 되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삼정 이정청은 철종 때 임술 농민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렇죠,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겠다 해서 세운 기구입니다. 자, 다섯 번째, 붕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탕평비, 영조 때죠. 그래서 영조는 탕평교서를 발표하고 성균관에 탕평비를 세우게 되죠. 자, 30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재물이 모자라는 것은 농사를 힘쓰지 않은 데서 생긴다. 중농학파인가? 그렇죠. 농사에 힘쓰지 않는 것은 6가지 좀 때문이다. 그렇죠. 사회를 좀 먹는 6가지가 있다. 첫째는 노비고, 과업이고, 발열이고, 기교고, 승려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게 육두론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육두론을 얘기를 하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이게 대해서 풀어봐라. 그렇죠? 자, 1번 전론에서 마을 단위의 토지 분배, 공동 경작, 여전론, 정약용이죠. 자, 두 번째,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화 전문화를 강조했으니 이것이 유수원의 주장이지요. 우서. 자, 세 번째, 반계수록에서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 분배하자고 했다. 반계수록 유형원. 자, 네 번째 볼까요? 과구록에서 자영록의 목락을 막기 위해서 영업적 설정을 주장하였다. 이거 누구예요? 이게 한전론이지요. 그래서 그 가족 그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있죠. 그것을 영업정으로 하고 그 영업정은 절대 팔지 못하게 제한한다. 땅을. 그렇죠. 그것을 팔지 못하게 하고 그 이외의 땅을 매매가 가능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한전론을 얘기하고 있다. 다섯 번째, 북학의 박제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학사상, 우리가 청의 문물을 수용해서 과학기술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31번. 상소가 올려진 직접적인 계기를 찾아라. 미국으로 말하면 우리가 원래 잘 모르던 나라인데 만일 그들이 우리의 허점을 알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더 큰 걸 바라면 어쩔 것이냐라는 거죠. 이 맨 아래 세 번째 줄에 점점점 하물며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은 모두 같은 오랑캐인데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뭐 때문이죠? 조선 책략이에요.
이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가지고 국내에 유입하죠. 그때 이만선의 영남 만인소 상소가 올라오게 되고 이것은 위정척사 사상 그렇죠. 하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개화사상 쪽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과 수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당시에 민씨 정부는 이 개화사상 쪽에 힘을 그 손을 들어주죠. 그러면서 이제 체결된 것이 뭐예요? 조미 수호통상조약이지요. 자, 지금 상소는 이때 상소잖아요. 그럼 직접적 계기는 뭡니까?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국내로 유포한 거죠. 1번,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유통되었다. 이것은 조일 수호조교 부록의 내용이지요. 조일 수호조교 부록입니다. 자, 두 번째.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됐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체크하신 분들이 꽤 계신단 말이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문제를 잘 봐야죠. 이건 결과예요. 배경을 물어봤다라는 거죠. 세 번째,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관민과 충돌하였다. 이것은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죠. 이 결과 신미양요가 일어나는 거죠. 네 번째, 자, 영종도에서 일본군이 상륙해서 약탈을 저질렀으니 이것은 1875년에 있었던 일본 놈들의 운요 사건입니다. 그렇죠? 운요 사건으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이 강제로 이제 체결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김홍집이 가지고 온 조선 책략이 국내에 유포되었으니 5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31번, 이제 32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아주 좋아하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뭡니까? 원인하고 결과를 찾아라. 그래서 원인 결과를 두 개를 놔주고 결과를 물어보는 거, 배경을 물어보는 거, 이렇게 내는 거. 이것이 이제 그 뭡니까? 장수왕의 남진정책 그쪽에서 이제 좋아하는 문제였어요. 남진정책 배경 그리고 결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예전에 이제 전통적인 우리 시험의 문제 출제 방식인데 우리 31번에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3번에 나왔으니 2번에 나왔으니 2번 체크하고 넘어가신 수험생들이 많은데 틀렸다라는 거죠. 32번 문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편지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봐라. 베이징에 계신 주교님께 이 탄할 만한 나라가 조그만한 나라가 홀로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강경하게 버티어서 선교를 잔혹하게 해치고 죽이고 말이죠. 성직자를 학살을 했다라는 거죠. 군사를 보내서 문책해 주시기를 청한다. 황사영이 올렸다라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게 황사영 백서 사건이고 이것은 뭐지요? 신유박해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자, 이 신유박해의 내용을 베이징에 있는 중국에 있는 그 베이징 주교에게 보내려다가 뭡니까? 발각이 된 사건이죠. 그래서 1801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답을 보면 3번에 있죠. 3번 답은. 그래서 이 신유박해에 관련된 황사영 백서 사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크 잘 하셔야 돼요. 32번에 3번. 우리가 33번 문제로 갈게요. 자, 밑줄근 기억 사건 이후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알아야겠죠. 자, 이것은 흥선대원군 남현군 묘,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 묘입니다. 한 독일 상인이 덕산까지 들어와서 독일을 시도했었는데 이 사건이 뭡니까? 1868년 독일인 오페르트에 의한 오페르트 독일 미수 사건 아니냐라는 거죠. 이 이후 상황 뭐가 있을까? 기억번. 전국 각지에 척합의가 설립되었다. 1871년 흥선대원군이 화가 났지요. 그래서 척합의가 세워졌고 니은번 어제연이 지키던 광성보가 함락됐는데 이것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결과 신미양요 미국 놈들이 쳐들어온 거죠. 이후 사건이지요. 맞고. 자, 디귿번 외교장관 의궤가 국외로 약탈되었다라는 것은 이 병인양요 때잖아요. 병인양요. 그래서 병인양요는 병인박해 결과죠. 1866년에 있었다라는 거. 자, 리을번 보시면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활약을 했는데 역시 병인양요 때 상황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기억 니은번 1번이 정답이겠죠. 1번. 자, 34번 문제 들어갈게요. 34번입니다. 밑줄근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그림은요, 미국 공사의 서울 부임에 답해서 파견된 사절인데, 미국이 먼저 왔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답에 의한 사절단. 그렇죠? 이게 뭡니까? 포빙사예요. 1883년에 민영익을
전권 내사로 파견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한테 먼저 보낸 그 관리,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공사에 대한 답례, 보답한다라는 뜻으로 보빙사다라는 거죠. 자, 1번 들어갈게요. 보고 들은 내용을 해동제국기로 남겼다. 이거는 성종 때 성종의 명으로 인해서 신숙주가 일본에 갔다 와서 기행문을 쓰는 거죠. 일본에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자, 두 번째,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에 파견되었다. 대한제국은 1897년에, 그렇죠? 지금 이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틀렸어요. 세 번째, 개화 반대 여론으로 비밀리에 파견된 거, 이것도 요새 잘 나오는데요. 1881년 일본에 보낸 조사시찰단입니다. 조사시찰단을 파견할 당시에 여론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개화 사상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도 있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보냈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자, 1881년 청나라로 보냈죠. 영선사입니다. 영선사.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 전권대사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으로 구성이 된 보빙사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에 따라갔던 청년 유길준이 있었어요. 유길준은 거기 남아서 보스턴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럽으로 가서 공부를 하죠. 갑신정변 이후에 검도 사건이나 이런 내용을 보고 이거 우리 동네 우리 그 조국이 위험하구나. 그래서 다시 귀국해가지고 중립론을 외치지만 그 철저하게 이제 무시당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35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가에서 라에 들어갈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찾아봐라. 자, 배경 청일전쟁 및 아관 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입니다. 자, 열강의 이권 침탈의 내용인데요. 이건 언제입니까? 아관 파천 이후잖아요. 아관 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미국, 일본, 영국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차차 기억번 한번 볼게요. 한성과 의주를 연결하는 전신 가설권. 전신은요 청나라에서 가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1885년에 전신을 가설을 하게 되는데 지금 기억번 러시아라고 돼 있죠? 아니죠. 그렇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산림체벌권이나 이런 거에 혈안이 돼 있었고 니은번 볼게요. 운산 금광 채굴권은 어딥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나번 미국 맞죠? 그래서 미국에 의해서 뭐 전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차 부설권도 미국. 자, 디귿번 두만강 유역과 보기를 보는 거예요. 울릉도의 산림체벌권 당연히 러시아와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답은 영국이라고 돼 있죠. 영국은 은산의 광산 채굴권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광산 채굴권. 그런데 이제 디귿번 산림체벌권 러시아, 영국 안 맞는다. 자, 리을번 경부선 철도 부설권 당연히 일본 놈들이죠. 철도 관련된 건 죄다 일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라번 일본이죠. 일본 맞네요. 그래서 리을번 정답 4번. 일본은 철도 하면 그냥 다 가져갔다. 그렇죠? 그래서 뭐 프랑스가 만들고 미국이 만들고 할 거 없이 나중에 일본이 다 자신들이 가지고 옵니다. 36번. 왜 그러죠? 철도 부설권을 갖고 와야 한반도의 수탈이 수월해지거든요. 그렇죠? 36번. 다음 자료가 반포된 이후 실시된 정책.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한 제국이라고 나왔고요. 제2조 대한제국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이게 뭐예요? 대한국 국제입니다. 그래서 1899년에 반포하는 대한국 국제인데요. 이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의 헌법이지요. 대한제국 헌법이다.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제국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1번 전국 8도를 22부 빠졌는데 337군을 개편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 2차 가복이에요. 그렇죠?
홍범 14조에 의한 내용이다라는 거. 두 번째, 지게함을 설치해서 지게를 발급했으니 이것이 광무개혁 아닙니까? 그렇죠? 광무개혁이다. 세 번째, 건양 연호를 제정하고 태양력을 사용했으니 이것은 을미개혁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6줄 8아문으로 개편하고 과거제를 폐지했으니 1차 가보개혁 아닙니까? 그렇죠. 1차 가보개혁이다라는 것. 자, 다섯 번째, 궁극기무처를 설치해서 근대적 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1차 가보개혁 궁극기무처. 자, 2차 가보개혁은 홍범 14조지요. 그래서 2번이 정답. 우리가 37번 문제로 가볼게요. 37번. 자, 가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 창간사. 그러므로 우리 조정에서도 방문국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어서 이렇게 한다. 방문국에서 찍어낸 신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신문인 것 같아요. 우리 조정에서 방문국을 설치해서 관리를 두고 외국 소식을 번역하고 아울러 국내 일까지 실어서 나라 안에 알리는 동시에 여러 나라에 파견하기도 했다. 독자들의 견문을 넓히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서양의 소식도 알리려고 했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다라는 거죠. 1883년 방문국에서 찍어서 1884년까지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3번 찍었으니 열흘에 1번 찍었다라는 내용이지요. 최초의 관보로서 순한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1번. 의병운동을 호의적으로 보도하였다. 대한매일신보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매일신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라 방송대국 황성신문 아닙니까? 황성신문 장지연. 세 번째,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황성신문, 그리고 제국신문, 대황제, 그렇죠? 이렇게. 네 번째,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며 영문으로도 발행됐다. 영문, 독립신문, 영자신문도 나왔어요. 그렇죠? 다섯 번째, 순한문신문으로 열흘마다 발행하는 것 한성순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7번에 5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38번 문제로 가볼까요? 38번. 자, 다음 취지서를 발표한 단체 활동입니다. 뭐라고 써있는데 한글로 바꿔놨다. 다행이지요. 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의 여하에 달려있을 뿐이다.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자강할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매해지고 국력의 쇠퇴의 길로 나아가 마침내 오늘날의 어려운 처지에 이르러 끝내는 다른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되었는데 이런 모두 자강할 방법, 자강, 그렇죠?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는 1906년에 만들어지는 단체죠. 그래서 이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단체고, 당시에 이제 고종 황제가 강제퇴위 당하잖아요. 이 강제퇴위 반대운동에,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해산당하게 되는 대한자강회입니다. 자, 1번.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그렇죠? 1번이 정답이죠. 자, 2번. 중청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운동 독립협회 내용이죠. 독립협회. 그래서 의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완성될 단계 직전에 이제 실패한다. 두 번째, 가갸날 한글날을 제정하고 기관지인 한글을 발행하였다. 조선어 연구회잖아요. 조선어 연구회. 1921년 조선어 연구회 활동이었다. 네 번째, 일본의 토지 약탈을 막고자 농광회사를 설립하였으니 이것은 보안회 아닙니까? 그렇죠? 1904년 보안회의 활동. 결국에 저지시킵니다. 다섯 번째, 평양의 대성학교와 정주의 오산학교 세워서 민족교육을 실시했던 신민회지요. 신민회. 그래서 1907년 단체 신민회. 그래서 1번이 정답이구나. 39번 문제로 가볼게요. 39번. 자, 섬에 대한 옳은 거. 섬 얘기가 나오면 뭐. 자, 강원도 관찰사 이명래가 얘기합니다. 울릉 군수 심흥택이 보고한 내용인데 이번 달 4일 진시 즈음에 배 한 척이 울릉군 내 도동포에 정박했는데요. 일본 관인
일행이 내려서 말하기를 이것이 지금 일본 영토가 된 까닭으로 시찰차 왔다 했는데 이게 뭔 내용이냐? 박재순이 얘기하죠. 보고는 잘 받아보았다. 무엇이 일본의 영토라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니 그 섬의 형편과 일본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조사해서 보고해라 라는 거죠. 지들 마음대로 그것이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독도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1번 하멜 일행이 표류하다 도착한 곳 17세기 제주도에 표류를 하게 되는 것이니 독도와 관련이 없고요. 두 번째, 자,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 배중손 그리고 배중손 나오니까 어디 나와야 돼요? 강화도 그리고 진도. 강화도, 진도, 배중손이 지휘했었다. 김통정이 제주도고요. 그렇죠? 아무튼 둘 다 안 되죠. 세 번째, 정제도가 양명학을 영구 강화도 아닙니까? 그렇죠? 강화, 학파, 양명학. 자, 네 번째,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명분으로 여기 빌려 쓸게 라고 했다가 안 됐던 저령도입니다. 그렇죠? 저령도조차 요구. 다섯 번째,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서 관할 영토임을 명시하였다. 대한제국. 그렇죠? 군정의 위치는 태화동으로 하고요. 그곳에 이제 울릉도, 그리고 울릉전도와 석도, 그리고 죽도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석도가 독도 얘기고 그렇다면 당시에 대한제국도 역시 독도를 관할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니까 5번이 독도에 관련된 내용. 정답 40번 봅니다. 자, 가에서 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답사계획서인데요. 가 창경군, 나 서울도서관, 다 러시아 공사관, 라 석주공, 다 명동성당. 하나하나 봐야겠네요. 그렇죠? 4번. 자, 1번 일제에 의해서 동물원 등이 설치되었다. 이것은 창경원이라고 이 일본 놈들이 격할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창경궁을 원으로 만들어서 식물원, 동물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이 창경군 맞네요. 그렇죠?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살고 있는 데를 밟고 지나다니고 동물들이 막 살고 동물들이 똥싸게 하고 그렇죠? 자, 두 번째,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청사로 이용되었다. 자, 나번 서울도서관이요? 서울도서관은 1926년에 만든 다른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청사는 신청사를 만드는 1925년에 만듭니다. 그래서 1925년에 경복궁 안에다가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조선총독부예요. 그래서 나번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1912년 도서관으로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이제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1926년에 서울시 청사로 이용되었던 곳이에요. 자, 동그라미 3번. 을미사변 이후 고종이 피신한 곳이 덕수궁이었다. 러시아 공사관이었다. 그렇죠? 4번이니까 맞아요. 아관파천이죠. 아관파천은 1896년에 있었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죠. 네 번째.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곳 덕수궁 석조전. 맞습니다. 여기에서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었어요. 자, 다섯 번째. 6월 민주항쟁 당시 시위대가 농성하였다라는 건데 마번 보니까 명동성당이에요. 그렇죠? 명동성당은 일종의 치외법관 이런 거죠. 그래서 성지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우리 민주항쟁 했을 때 열로 피신하면서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41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3장 건국인데요. 제1, 저게 일제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가의 수도를 정하고 일제강점기인가 봐요.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이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그렇죠? 균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은 뭡니까? 조소왕의 삼균주의죠. 조소왕의 삼균주의는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얘기한 건국강령이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보면 건국강령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1번. 신채호에 의해 작성된 것은 1923년에 조선혁명선언이죠. 의열단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중국 충칭에서 발표되었다. 그렇죠. 1940년 되면 중국 충칭에 임시정부가 있었다라는 거죠. 임시정부. 세 번째. 조선민족혁명당의 강령이었다. 이거 아니에요. 임정의 강령이죠.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강령입니다.
네 번째, 국민대표회의 개최 배경이 되었다.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 1923년에 있었어요. 1941년 너무 시기하고는 안 맞죠. 자, 다섯 번째,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설립 계기가 되었다라는 건데,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일단 국내에서 조직을 하는데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건준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고 2번이 정답이지요. 자, 42번 문제로 갈까요? 자,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 이 법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제1조 치안유지법의 죄를, 치안유지법인가 보다? 그럼 절대 안 된다고요. 자,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치안유지법 지금 있단 얘기고, 형의 집행유예 언도가 있었을 경우 또는 소출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보호관찰 심사 회의 결의에 따라서 본인을 보호관찰에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조에 보면 그 아랫줄에서 두 번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상 및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거죠. 관찰하겠다는 거죠. 요주의 인물 해서 니들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조선 사상 보호 관찰하겠다는 거죠. 보호 관찰력입니다. 엄청 집요해졌고요. 걸리면 죽는다.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1936년에 발표한 것이죠. 아주 나쁜 놈들이죠. 보호 관찰령. 자, 1번 토지조사령을 발표하는 총독부 관리입니다. 그래서 1910년대 상황이죠. 토지조사. 자, 두 번째,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하고 있는 학생. 이게 1930년대. 그렇죠? 강요됐던 게 이제 후반에 미친 듯이 강요되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근우회가 개최한 강연회에서 연설하는 여성. 근우회는 1927년 단체잖아요. 자, 가게 앞을 청결히 하지 않아 태형을 당해요. 와, 청소도 안 했다고 태형을 쳐버려요. 나쁜 놈들이죠. 자, 다섯 번째, 조선민립대학 기성회가 열렸다라는 거죠. 이거 1920년대 아닙니까? 그렇죠? 기성회는 1922년에 조직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20년대가 아니고 30년대다라는 거예요. 42번에 2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43번 문제로 갈게요. 그러니 요번에 회차는 조금 그 함정이 좀 있었던 문제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 함정에 걸리신 분들이 왜 내가 틀렸지? 그러고 이제 다시 한번 답 맞출 때 보니까 틀렸네. 그렇죠? 너무 급하게 풀었네. 자, 43번 문제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가서 꼭 지키셔야 될 게 있는데요. 시험장 가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시험장에서는 긴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풀게 돼요. 빨리 풀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펑펑 남습니다. 그런데 그 펑펑 남는 시간을 다시 봐야 되는데 다시 볼래도 다시 볼 걸 체크를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말씀드린 건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다시 보셔야 돼요. 시간이 남습니다. 자, 4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 건물은 옛 중앙학교 숙직실을 복원한 것입니다. 1번 도쿄 유학생 송계백은 중앙학교 교사 현상윤을 찾아와서 일본 유학생들의 거사 계획을 알리고 28 독립선언서에 초안을 전달했다라는 거죠. 도쿄 유학생, 조선 청년 독립단 도쿄에서 있었고 지금 1919년 28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선언서 낭독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 현상윤은 이곳 숙직실에서 송진호 등과 함께 계획을 협의하고 이는 무엇으로 발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1919년 3.1운동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919년 3.1 만세운동에 대한 내용이구나. 1번. 신간회로부터 진상조사단이 파견되었다. 이건 1929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신간의 그 광주지회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려가지고 도와줬다라는 거죠.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던 거 3.1운동이죠. 그래서 3.1 만세운동,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조직화하자, 이런 움직임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바로 수립되게 되죠. 세 번째, 동아일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이것은 1930년대에 있었던
나루도 운동이죠. 이게 뭡니까? 농촌계몽운동입니다. 농촌계몽운동은 30년대 전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네 번째. 순종의 인산일을 기해서 대규모 시위가 계획되었다. 1926년 60만세 운동이죠. 자, 3.1운동 고종의 인산일,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인산일 다섯 번째.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들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은 뭡니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기옥, 우리 한국 여학생이 희롱을 당하니까 우리 한국 남학생, 그쵸? 사촌 동생 박준채가 가서 때렸다라는 거죠. 자, 44번 문제입니다. 다음 법령 발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법이 뭡니까? 1조. 본 법에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적용한다. 와, 토지 임대차니까 1910년인가 보다. 자, 제3조. 임대인이 마름 등 소작지에 관리자를 둘 때 조선 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부윤, 군수 또는 도사에게 신청한다. 7조. 소작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하. 19조. 임대인은 임차인의 배신행위. 지금 보면 농지, 토지 조사 사업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뭐냐? 소작 얘기가 나오고 소작지, 소작인, 임차인, 임대인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소작쟁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소작인과 지주와 다툼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조선 총독부 애들이 귀찮으니까 조선 농지령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조선 농지령 1934년에 만들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당시에 소작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소작쟁이에 대한 분쟁법이에요. 그래서 소작쟁이 얘기하면 가서 이제 이 법 해가지고 눌러버리려고. 그렇죠? 자, 1번. 국민징용령이 공포되었다. 1939년 징용령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국가총동원법이 발표됐다. 국가총동원법 38년이죠. 이후에 있었던 상황이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세 번째, 농촌진흥운동이 시작된 거 1932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 상황이에요. 와, 정말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네 번째, 미국 공출제도가 시행되었다. 이것은 이제 1930년대 후반이죠. 전시 상황일 때, 그렇죠? 전시 상황. 그래서 1940년대로 부셔도 무방해요. 자, 다섯 번째, 학도지원병제 1943년이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32년에 농촌을 진흥시켜서 수탈하려고 했던 농촌진흥정책 32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내용이 엄청나게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다라는 게. 보통 요거 가지고 와 이거는 그냥 찍자 그래서 찍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45번으로 넘어갈게요. 44번에 3번이 정답입니다. 45번 가, 나 사이에 식이 있었던 일. 가와 나를 찾아봐야죠. 독립군은 일본군의 맹공을 피하고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이동을 했는데 아래줄에 보면 러시아 적군은 독립군에게 무장해제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는 독립군 강제해상 과정에서 수많은 독립군이 사망하거나 포로가 됐다. 안타깝죠. 1921년 자유시참전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 연합부대, 연합독립군, 대한독립군단이 무수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죠. 나번 조선 총독부 경부국장 미스야라는 놈하고 그 아래에 어떤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거지요. 자, 1925년 미스야 협정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만주의 군벌, 만주 군벌 장쩌린 이놈하고 이제 협정을 한 거지요. 이 협정의 내용은 뭡니까? 그 지역에 한국인 독립군들이 보이면 현상수배를 걸 테니까 우리한테 알려만 줘라. 그러면 돈을 줄게 라는 협정이죠. 아주 악질적인 협정입니다. 1번. 조선 정명군이 영릉가에서 일본군에 승리하였다라는 거죠. 1932년에 우리 조선 혁명군 그리고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한중연합작전을 성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1번. 자, 31년, 2년 상황이니까 그 다음
이후 상황이죠. 틀렸고.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부대로 참의부가 결성이 되었다라는 거. 참의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렇죠. 그래서 1923년에 3부가 만들어지죠. 25년까지 해서 조직이 되는데 이때 이제 23년 정도. 그래서 참의부가 조직이 되었으니까 2번이 들어가야죠. 세 번째. 조선민족 연맹 산하에 조선의용대가 조직이 되었다. 한커우에서. 그렇죠. 그래서 김원봉에 의한 군대가 조직이 되었죠. 그것이 뭐다? 조선의용대다라는 거예요. 이후 상황. 네 번째. 일본의 사주를 받은 마적단이 훈춘 일본 영사관을 불태웠다. 이게 뭐예요? 1920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 유명한 훈춘 사건이죠. 이 훈춘 사건을 왜 일으킨 거예요? 얘들이 그 청산리 대첩, 그렇죠? 요 청산리에 있는 독립군을 만주 지역, 간도 지역에 있는 독립군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지들 영사를 죽이는. 자, 다섯 번째, 북로군정서군 등 연합부대가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의 대승을 했으니 청산리 대첩은 1920년 10월 달에 있었죠.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그 이전 상황이다라는 거죠. 2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문제도 조금은 좀 어려웠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46번 볼게요. 가와 다 운동에 대한 설명을 고른 것.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좀 쉽게 나왔다 그러면 이 운동에 대한 순서를 물어봤는데 지금은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가번. 자, 입어라. 조선 사람들이 짠 것을 먹어라. 조선 사람들이 만든 것을 써라.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토산품, 국산품 애용운동이죠.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 아닙니까? 자, 나번 보실까요? 자, 공평은 사회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모욕적인 칭호와 차별을 철폐하라. 금수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우리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1920년대 형평운동이죠. 그래서 조선형평사 답원.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를 결코 윽박지르지 말고 어린이를 보호하자라는 1920년대 소년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한 게 아니죠. 이때 당시는 총독부가 방해를 해야죠. 자, 두 번째. 조만식, 이상제 등의 주도로 시작됐다. 조만식, 이상제. 정확하게 정답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시작해요? 평양에서 시작하는 물산장려 운동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공사노비법 혁파의 이것은 공사노비법, 노비제도 철폐는 가보개혁 때 있었지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비도 아니에요. 그리고 형평운동은 백정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껴다 맞출 수도 없다라는 거죠. 네 번째, 평양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은 누구 얘기예요? 가번 얘기죠. 물산장려 운동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 다섯 번째, 대한매일신부의 후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것은 이제 국채보상운동.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좀 지우고 47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자, 47번입니다. 가와 나 주장을 한 인물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 가, 이제 우리는 무기한슈해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아랫줄에, 그렇죠? 우리 남반방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서, 그렇죠? 이거 뭡니까? 이승만의 정읍발언 아닙니까? 1946년 이승만의 정읍발언입니다. 그래서 인물을 물어봤으니까 이승만. 나번, 현시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조국을 만드는 것이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해서 단독 정부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뭡니까? 3천만 동포의 읍고함이죠. 이 그 읍고를 하고 이 김구는 어디 북한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남북 협상을 추진을 했다. 자, 1번.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청원을 시도했다. 이승만이 해요. 그래서 우리를 좀 통치해달라라고 해서
많은 독립운동가, 그렇죠?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한테 비판을 받게 되지요. 두 번째, 여운형과 함께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좌우합작위원회 여운형과 함께 누구예요? 김규식이겠죠? 김규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승만을 얘기했으니까 틀렸다는. 세 번째, 의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한인 애국단을 결성했으니 누구예요? 김구잖아요. 김구 선생 체크 돼 있는 거 맞고. 자, 네 번째, 분단을 막기 위해서 평양에 가서 김일성과 회담했던 남북협상 김구 맞잖아요. 그렇죠? 다섯 번째, 가나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운동. 그렇죠? 모두 다 우익 세력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탁 운동에는 모두 참여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죠? 2번이 정답. 자, 48번 문제로 갈까요? 자, 봅시다. 48번. 다음 법령을 제정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국회를 물어봤는데 이 법이 뭔지 한번 봐야겠죠. 자,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모의한 자 모두 사형, 징역, 무기징역, 그렇죠, 청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일본 치하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가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각을 했던 사람들을 잡는 법이죠. 이게 뭡니까? 반민법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 반민법은요, 제헌국회죠. 그래서 1대 국회에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1948년에 정부 수립한 다음 바로 9월 달에 만듭니다. 자, 이제 봅시다. 1번.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를 통해서 구성되었죠. 맞죠?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50총선거에 의해서 구성이 됐었고요. 두 번째. 대통령을 행정부 수반으로 규정한 헌법을 만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했다라는 거죠. 간접선거로. 세 번째. 유상배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을 통과시켰으니 농지개혁법 49년. 그렇죠? 제헌국회에서 했어요. 자, 네 번째,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재산 처리법을 제정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남기고 간 것과, 그렇죠? 이런 것들. 일본 소유로 되어 있는 거 다시 재분배해야죠. 그래서 만든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인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개헌안을 통과시킨 것. 이게 뭐예요? 3대 국회에서 했어요. 1954년, 그렇죠? 4.4.5 입개헌이잖아요? 그렇죠? 4.4.5 입개헌은 3대 국회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이승만 정부. 그래서 48번에 5번이 정답, 49번 문제로 갈게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사진으로 적절한 것, 대통령 선출 방식으로 재구성한 한국 현대사인데, 남북 정상회담 사진 있죠? 그 옆에 보니까 가가 있는데 그 위에 보니까 간선제 시기가 아니고 직선제 시기를 찾아라라는 거예요.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 간선제. 와, 미친 듯이 헷갈리죠. 그렇죠?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면 됩니다. 자, 기억번. 서울 올림픽 언제예요? 1988년이죠. 88 서울 올림픽이잖아요. 당시는 이제 노태우 정부입니다. 자, 노태우 정부는 1987년 어떤 일이 있었죠? 6월 민주항쟁이 있었죠. 그래서 6.29 선언에 의해서 직접 선거제로 뽑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제 맞지요. 자, 니은번 보시면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날. 그래서 우리가 반전을 했던, 그렇죠? 그래서 반격을 했던 장면인데 1950년 9월 달 바로 전쟁이 있었을 때, 그렇죠? 이때는 간선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1차 개헌이 발췌 개헌으로서 1952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차는 이 제헌국회에서 만든 이승만 선출 간선제잖아요.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7.4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자, 1972년 7월 4일, 그렇죠? 7월 4일. 이때는 대통령이 직선제였느냐, 간선제였느냐, 이때는 대통령을 직접 뽑았습니다. 그래서 직선제고, 당시의 헌법은 제6차 헌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10월 달에 유신 헌법을 발표를 하죠. 이때 직선제로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리을번
부마 민주항쟁입니다. 자, 부마 민주항쟁은 1979년에 있었고 10월달 11.6 사태,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는 10월 26일 이 11.6 사태 있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부산과 마산 부마 민주항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10월 잘 썼네요. 1972년 10월 달에 유신헌법이 들어오죠.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때는 뭡니까? 유신체제죠. 유신체제는 간선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 기억과 디귿번 2번이 정답이죠. 와, 복잡하죠? 엄청 힘들죠? 잘 따라오셨어야 돼요. 제가 풀어드리는 거.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 다시 보세요. 말로 막 하니까. 그렇죠? 자, 이제 순서 맞추기가 나왔네요. 그렇죠? 50번. 아이고, 수만 번 들려볼까라는 거죠. 4번.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는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그렇죠.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의 분노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그 아래 보시면 4.13 포커. 4.13 포커는 뭡니까? 4.13 호원 조치죠. 1987년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겠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4월 13일 4.13 호원 조치를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것 때문에 이제 열받았죠? 그래서 국민들이 6월 민주항쟁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4번. 우리는 이제 삼선개헌을 강행해서 자유민주의 반역을 기도하는 어떤 명분이나 위장된 간병인에도 현혹됨이 없이 이렇게 할 것이다. 삼선개헌을 날치기로 통과를 시켜버렸으니 1969년 상황 삼선개헌입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죠. 자, 답은 오늘 3.1전 57돌을 맞으면서 3.1절에 57년 그러면 1919년 더하기 57을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와, 제가 산수에 약해요. 1976년인가요? 그렇죠. 1976년 상황이네요. 자, 연도는 뺐어요. 1976년. 연도만 뺐으니까 일단 답은 나왔죠. 뭡니까? 나다가죠. 나다가 연도 뺐으니까 4번이 일단 정답이에요. 자, 57돌 맞으면서 우리는 1919년 이렇게 했는데 맨 아래에서 보시면 아래에서 두 번째 줄 피를 땅에 묻어버리는 죄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의 뜻을 모아서 민주구국 선언을 국내에 선포하고자 한다. 이거 3월 1일 날 민주구국 선언인데요. 명동성당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는 유신체제잖아요. 그렇죠. 유신체제. 그래서 유신 반대, 긴급조치 해제, 박정희 정권 그 퇴진 이런 요구를 했던 그 민주화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33회 고급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해설을 다 마쳤습니다. 자, 33회는 조금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그렇게 막 그 들쭉날쭉해서 엄청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았어도 머리를 그렇죠 써야 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보였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다는. 그러니까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어려웠다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이 33회 같은 경우는 꼭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가셔야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르는 거 체크하셔가지고 반드시 이론서를 다시 끄집어 보고 체크하시고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돌다리 두들겨 보고 넘어가는 것처럼 확인하고 모르는 것은 체크했다가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리 잘 하시고 시험 잘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34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 뵙고요.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